안녕하세요. 소신파 투자자입니다. 이 영상은 최준영 저자님의 직무의 종말 중 일부 내용입니다. 동시다발적인 기술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제시한 제3의 물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주도적인 하나의 큰 물결이 세상을 덮쳤고 그로 인해 앞으로의 변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물결은 하나의 물결이 아닌 여러 개의 물결이 복합적으로 우리의 세계를 강타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물결의 공동 주연은 바로 AI와 로봇입니다. 이 두 주체를 바라보는 관객들에게 더욱 흥미를 자아내는 이유는 이 둘의 관계가 마치 러브 스토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죠. 생성형 AI의 대표격인 챗GPT의 웹사이트. 월간 방문자 수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무려 17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용자들은 평균 8분 정도 사이트를 사용하며 4.46페이지의 정보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를 적극 활용하면서 직장 풍경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던 업무를 점점 더 AI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테슬라는 로봇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은 인간과 매우 흡사한 동작을 선보이며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이 로봇은 무거운 건축 자재를 자유자재로 옮기는 것은 물론 파쿠르 동작을 소화하며 인간을 능가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줍니다. 테슬라도 옵티머스 2세대를 선보이며 로봇 개발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생성형 AI와 로봇의 결합은 단순히 한 방향에서 밀려오는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몰아치는 거대한 물결이며 그 높이와 크기는 마치 쓰나미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동시다발적인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픈AI의 CEO 샘 알트먼은 월스트리트 저널 테크라이브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의적인 분야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AI가 더 쉽게 해내고 있다. 9년 전 같은 컨퍼런스에서 그는 사람은 창의성과 판단력, 공감이 필요한 일을, AI는 계산 및 기술적인 일을 맡아 발전하게 될 것. 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AI가 창의적인 사고력까지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AI 기술을 이끄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조차도 앞으로 10년 후 AI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도 경험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수많은 방향에서 몰려오는 거대한 물결이 우리 앞에서 넘실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처럼 A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AI와 자동화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물결을 막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 물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서핑을 할 때 유능한 서퍼는 다가오는 파도를 분석하고 적절한 순간에 서핑보드에 올라타 파도를 가르며 즐깁니다. 만약 파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다렸다가 새로운 파도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초보 서퍼는 파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기술 부족으로 인해 파도에 휩쓸리고 맙니다. 우리도 유능한 서퍼처럼 몰려오는 기술혁명의 물결을 분석하고 필요한 순간에 도전해야 합니다. 서핑보드를 들고 바다로 나가야 하며 몰려오는 파도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술을 연마하고 스스로 중심을 잡으며 더 큰 파도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과거 컴퓨터가 처음 보급되던 시기를 떠올려 보세요. 당시 컴퓨터 활용 능력이 부족하던 시절 컴퓨터 타자 대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회에서 우승하면 수천만 원의 상금과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받을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타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치는 일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당시엔 선구자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3년에는 세계 최초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된 영화 AI 수로 부인이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시놉시스와 시나리오 작성, 2,500여 장의 이미지 생성, 영상 제작, 자막 및 대사, 배경음악 생성, 영상 리터치까지 AI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작품입니다. 기존의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 제작된 영화에 비하면 갈 길이 멀지만 이 영화는 제작자의 역할을 창조적 선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AI와 로봇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유능한 서퍼가 되어 거대한 물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15년차 가수인 박세별 씨가 최근 발매한 음반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AI 남자 보컬을 영입해 음원을 발매했습니다. AI 보컬은 곡을 해석해 곡에 맞는 스타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준 높고 스타일이 맞는 남자 보컬리스트를 섭외하고 녹음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AI의 감정을 불어넣기 위해 수십 번의 작업을 거쳐야 했습니다. AI는 목소리와 스타일을 곡의 분위기에 맞게 불러주고 밤이나 낮이나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녹음 작업도 생성형 AI라면 쉽게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 선구자들에게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업무와 작업물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보는 용기입니다. 초심자 서퍼들이 서핑보드를 들고 바다에 뛰어드는 용기와 같습니다.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실패한다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보는 태도를 갖춘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만큼은 생성형 AI 전문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파도가 오기 전까지 파도에 뛰어들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지금 서핑보드와 씨름하지 않으면 완벽한 파도가 몰려올 때 멋지게 파도를 가르는 서퍼가 아닌 구경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물결은 두 가지 선택을 강요합니다. 파도를 탈 것인가 아니면 휩쓸려 갈 것인가. 완벽하지 않은 물결 속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큰 물결을 가늠하며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격차가 생길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AI 디바이드에서 살펴봤듯이 AI 혁명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타임즈는 AI 혁명을 두고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권력 재분배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기술적, 경제적 제약으로 현실화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잠재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구자들은 말입니다. 롱테일 법칙은 파레토 법칙인 성과의 80%는 상위 20%의 행위에서 나온다는 법칙과 반대로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시장이 디지털 플랫폼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물류 비용도 저렴해져 재고나 진열 공간의 제한이 줄어들었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매량이 적은 상품들도 전체적으로 모이면 틈새 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AI와 로봇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더 긴 꼬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플랫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AI는 쉬지 않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챗GPT 3.5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2023년 5월 챗GPT 4가 출시되었고 같은 해 11월 말에는 챗GPT 4 터보와 기타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2024년 초에는 챗GPT 스토어가 출시되었습니다. 물론 종종 챗GPT S에 대한 소문도 무성합니다. 변화는 사회 모든 분야에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합니다. 생성형 AI에 뛰어들기에 딱 좋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올바른 질문을 찾으면 정답을 찾는데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천재답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AI 시대에 딱 들어맞는 조언입니다. 지금까지는 검색 엔진에 질문을 입력하면 질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뒤섞여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AI에 질문하면 답을 만들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질문이 모든 것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대충 질문하고 정확한 답을 원하고 있지는 않나요? 생성형 AI 경험에 대해 물으면 기대보다 결과물의 수준이 낮아 실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술로는 몇 단어의 프롬프트로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이 단번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하거나 한 번에 완벽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답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후자를 추천합니다. 꼬리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생성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게 낫겠다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 쉽습니다.
괴팍한 직장 상사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을 지시할 때 일의 배경과 목적, 달성해야 하는 성과, 방향성, 기간, 결과물 예시 등을 꼼꼼히 제시해주면 일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사는 최 팀장, 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업, 제안서 좀 가져와봐 라며 모호하게 지시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당연히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모습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생성형 AI 시대에는 우리가 리더처럼 질문해야 합니다. 각 생성형 AI마다 프롬프트 가이드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생성형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은 더 효율적인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질문이 모든 것인 시대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챗GPT-4가 12월이라고 인식할 경우 생산성이 더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연말에 일을 덜하는 습성이 AI에도 반영된 결과라는 가설입니다. 이를 AI 겨울 휴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5월로 인식시킨 뒤 같은 결과물을 요청하면 12월에 비해 더 짧은 시간에 결과물이 나온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12월이 아닌 5월로 인식시키고 결과를 요청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는 데이터와 기술이 보완되면 사라질 우픈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전문가들은 세심하게 디테일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현재 어느 누구도 생성형 AI를 완벽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까다로운 부하 직원을 둔 직장 상사처럼 만능 직원인 생성형 AI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본다면 더 좋은 결과물을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과를 내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과정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는 주어진 시간과 요구하는 결과물에 맞춰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느냐가 평가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개발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세스가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질문하면 답은 생성되는 시대인 것이지요. 프로그래머가 입력한 프롬프트로 프로그램이 몇 시간 만에 완성되었는지, 버그는 없는지, 코드가 효율적인지가 성과가 되는 시대가 되었죠. 앞으로 전문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질문하느냐이고, 이것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정확하게 질문하기 위해서는 과정에 집중된 직무보다는 결과와 성과에 초점이 맞춰진 스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직무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정 업무나 책임을 말하지만 스킬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말합니다. 스킬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변화하는 업무에서도 카멜레온같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직무를 홍보 영상 제작 담당자로 규정한다면 홍보 영상 이외에 관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스킬을 영상 편집 스킬로 정의하면 홍보팀의 영상 제작 업무에 참여할 수 있고 HRD팀에서 영상 교육 자료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마케팅팀에서 사업 수주를 위한 영상 제작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생성 과정의 영상을 분석하는 프로젝트에도 투입이 가능합니다. 각 영상의 포인트가 다를 수 있지만 영상 편집의 전문성은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스킬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AI와 로봇에게 정확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이라고 할 때 영상의 초당 프레임 수, 화면 비율, 화질, 색온도, 조명 등 세부적인 요소를 정확하게 요구해야 원하는 결과물이 빠르게 생성됩니다. 요구사항에 맞게 결과물이 완성되었는지 검토할 때도 똑같이 영상 편집 스킬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영상과 영상이 부드럽게 이어지는지, 말이 잘리지 않았는지, 말하는 속도가 안정적인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수준이 낮다면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무의 전문성은 산산조각 나더라도 스킬의 전문성은 유지되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나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킬을 확장해야 합니다. 내 스킬의 리스트가 다양하다면 직무가 사라지거나 역할이 달라지더라도 다른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각 개인이 현재 스킬을 개선하고 새로운 스킬을 개발하면서 적절한 스킬을 제공한 다음 특정 스킬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업무로 이동하는 형태를 띱니다. 이미 보유한 스킬을 바탕으로 인접한 분야에서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전문 스킬과 소프트 스킬,
인적 스킬에 대한 역량을 쌓아가면서 여러분은 더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에 깊이 빠져들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두고 인류는 끊임없이 고민해왔습니다. 여기서 좋아하고 잘하는 일, 싫어하는데 못하는 일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하는데 못하거나 잘하는데 싫어하는 일은 문제가 되겠지요. 이것을 요약하면 재능이 먼저냐, 흥미가 먼저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앞서 수차례 언급했지만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다면 인간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대부분은 자동화 기술로 일을 더 깔끔하게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스포츠, 문화, 예술 등 인간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러면 이를 선택하는 기준은 흥미로 줄어들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견했듯 중장기적으로는 인간, 노동의 생산성보다는 노동 그 자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시대가 옵니다. 앞서 호모 파덴스는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인간상이라는 개념을 미래 인간상으로 제시한 이유도 인간은 의미와 재미를 추구하며, 다시 말해 흥미 이외에는 현실 세계에 뿌리내리기 어려운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술이나 기능적인 부분은 자동화 기술이 대체할 것이기 때문이죠. 기계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가치가 인정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핸드메이드인데요. 역설적이게도 기계가 모든 생산품을 사람보다 더 정교하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게 된 지금 핸드메이드 가치는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낸 자개 무늬 가구, 자수 한복, 도자기 등의 높은 브랜드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자동화 기술로 노동이 빠르게 대체된다면 오히려 사람이 쓴 것 같은 사람 냄새, 나는 글, 한 땀 한 땀 손으로 그린 그림, 한 장면 한 장면 정성 들여 촬영한 영상,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린 설계도, 사람이 직접 생산한 공산품, 각종 서비스들이 오히려 마케팅 요소가 되어 각광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AI와 로봇과 차별화되는 가장 핵심은 작업자가 얼마나 그 분야에서 의미와 재미를 추구했느냐가 되겠지요. 따라서 지금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며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도움이 되는 것부터 자동화 기술이 적용될 것이니 말이지요. 지금 어엿한 직업이 된 프로게이머도 30년 전에는 백수건달 소리를 들어가며 하던 일이었습니다. 최고의 인기 직업 유튜버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노동과 활동 그 자체가 가치를 얻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덕업일치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찾아보면 됩니다. 지금 주업은 내가 잘하는 일이라면 퇴근 후 취미나 부업은 꼭 내가 관심 있고 흥미 있는 일이 쓸데없어 보이더라도 그것을 선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미래, 그리고 직장에서의 업무는 분명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하면서 우리 인간은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가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바로 소통과 관리입니다. 이는 기존의 생산 방식과 창조적인 업무에서 본질이 변화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능력의 중요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감성지능입니다. 감성지능이란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감정을 통제하고 변별하는 능력,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사고와 행동의 근거를 도출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감성지능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성지능의 중요성에 대해 에이미 브래들리 교수는 근본적으로 일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형성하는 관계의 질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하는지가 업무의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감정이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업무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킵니다. 마크 크레이머는 감성지능을 갈등과 좌절을 다루는 법, 낙담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법, 협상이나 업무를 완수하는 능력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감성지능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잇는 다리이며 그것을 통해 생산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성지능을 갖추는 것이 미래 업무 환경에서 필수적인 능력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또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성지능은 단지 개인의 능력이 아닌 조직 전체의 문화와 철학에도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직에서 감성지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형성한다면 그것은 그 조직의 성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그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키우고 모든 구성원이 보다 만족하고 행복한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감성지능은 미래의 업무 환경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AI와 로봇이 처리하는 업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탐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직무의 종말에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시작을 찾고 준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가오는 AI와 로봇의 시대는 우리에게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명의 물결 속에서 주저하거나 휩쓸리기보다는 이를 자신의 기회로 삼아 유능한 서퍼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직무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스킬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고 좋아하는 일에 깊이 몰입하며 기술과 함께 성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신파 투자자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